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반팔 입고 나온 거 후회했어요. 날씨 너무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아침에 창문 여니까 들어오는 바람이 이게 어제 바람이랑은 좀 달라. 완전 가을 바람인 것 같아요. 오늘 반팔 입고 출근했는데 후회했습니다. 뭐 바람막이라도 좀 입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긴팔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직 저는 컨디션이 여전히 별로 좋진 않네요. 자, 9월 20일 오늘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예, 내용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안 수용 못해 갈 길 먼 압구정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압구정도 그렇고, 뭐 서초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는 이제 반포도 그렇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결국 이제 재건축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큰 판을 먼저 짜고 그 계획 하에서 이제 재건축들을 하게끔 이제 개포지구 같은 경우가 지구단위 계획 하에서 재건축 추진한 그런 사례인데 그걸 이제 압구정에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 그래서 안이 나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안 중에서 과거에 뭐 교통 이런 문제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안 지금 바로 확정 안 하고 좀 더 뭐 본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뭐 지금 일단 현재 나와 있는 큰 틀들에서 볼 때 이 그러니까 이 통합 재건축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압구정동 같은 경우 보면 몇 차 그래서 이렇게 좀 소규모 단지들도 있고 단지들이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 뭐 요새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한신 사지구 같은 경우도 여러 단지의 아파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합 재건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언론에 최근에도 가끔 나오고 있는 한신 3차, 신반포 3차, 그 다음에 경남 아파트, 한신 20차였나요? 아무튼 거기도 이제 통합 재건축을 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들이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이렇게 반목이 생기게 되고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좀 갈등 관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고 끝이 아니라 추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이해관계 뭉쳐있는 사람들끼리의 소송으로 비화되고 사업 추진이 못 가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잘 조정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 압구정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지들에서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좀 세력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압구정 지구 재지정을 요청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목소리 듣기 위해서 주민 의견 청취도 하고 있고, 뭐,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지구단위 계획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다른 모양으로 해달라 요청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면서 조금 뭐, 여기 보면 그래요.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라 그랬어요. 뭐,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봐야 될 거고, 이런 갈등 관계가 예상되는 내용대로 지구단위 계획안이 나온다고 하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좀 지연되는,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구역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보니까 압구정 지구단위 계획 얘기 나오고 나서 압구정 가격 얘기가 나왔는데, 부동산 가격 보세요. 와, 2014년에 22억 7천 하던 게 30억이고 14억 하던 게 19억 2천이라서 압구정동의 아파트 가격들이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파리 부동산 대책에도 고고한 압구정 최고가 경신. 그래서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는 굉장히 사업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하나는 조합원치 양도 금지 규정이 생기고, 하나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대요. 지금 이제 이 오늘 기사는 이렇게 올랐다가 아니라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압구정동의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고 가격을 경신하면서 더 치고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신현대 부차 아파트 108.88제곱미터 한 40평대 108이면 한 40평, 42, 3평 정도 될 것 같은데 19억 원에 거래됐고,
이렇게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여기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쪽이 비싸게 사도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이제 거래가 안 되지만 조합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추진 주체에 만들어지는 모습도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 사업 시작하는 시점을 정하는 단계에도 오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올라가는 가격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상대적으로 좀 덜 반영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비싸게 사면 추진 시점부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을 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사는 금액 자체는 이제 시작하는 시점으로 받아들여질 거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도 일단 가격 자체는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뭐 기사에서 보면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단속도 하고 계속 일하기 힘들어지게. 이게 거래량이 많으면 중개업자들도 좋은데요, 거래량은 안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높게 거래가 되는 게 이 부동산 거래 광장 실거래가에 찍히긴 찍히는데, 이 거래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체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 일부인 거죠. 일부가 간간히 그럼 이거 하나 써서 뭐 사무실 또 한 달 두 달 유지하고 뭐 이제 그런 거라고 하면 이렇게 가격이 막 급하게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또 다른 규제책, 또 다른 규제의 어떤 원인이 되어줄 테니까요.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꼭 이 압구정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느끼는 거는, 어제도 뭐 송파의 뭐 재개발 지역 앞 부동산 사장님 전화했더니 놀아요. 왜 놀아요? 그랬더니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추석 지나고 나면 거래가 좀 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랑 매수랑 거래 절벽이라 그랬잖아요. 매도는 호가를 낮추지 않는데 매수는 쫓아가지 않으면서 거래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추석 이후에는 조금 이렇게 거래가 될 것 같다, 매수가 좀 쫓아갈 것 같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사장님들이 좀 계셨고, 강남 쪽은 확실히 조금 한 발짝 빨리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에서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요예요. 그냥 카더라 정도로만 생각해주세요. 오피셜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잡고 뭐 부동산 대책의 두 얼굴, 거래 절벽, 로또 청약 광풍 이렇게 해서 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내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냐? 저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도하고 이런 정책을 낸 거잖아요. 거래 절벽을 의도하고 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안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 파리부동산 대책에 대한 효과, 뭐 그 이후에도 몇 번 얘기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시그널을 주는 거다. 어떤 시그널? 무주택자들 또는 집을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호가 나오는 대로 부동산을 사지 마세요. 우리가 저렴하게 집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만들어서 줄게요. 청약하세요.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 부분들,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그냥 민영주택을 받더라도 청약 가점제를 확대해서 이제 우리가 청약 당첨될 수 있는 가점 수준도 낮추고, 주택 이제까지 못 가지신 분들은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청약제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우선권을 드릴 테니까 기존 주택을 쫓아가면서 비싸게 사지 마세요 라는 시그널을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주고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를 자꾸 붙잡아두는 정책을 이렇게 만든다는 결국은 뭐냐면 거래 절벽을 의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이 가점 권역에 되지 않아서 말 그대로 그 청약 가점을 지금 바라보고 계속 청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청약 가점 100%가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로 청약해봐야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자포자기가 되는 시점이 되면, 이 사람들이 수요층에서 굉장히 변수를 작용하면서 매수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못 갈 수도 있고, 뭐 만약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제어를 해낸다고 하면 이제 조금 안정화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거래 절벽에 대한 위기를 얘기를 하지만 이 힘든 건 부동산 중개업자들입니다. 그리고 매도인들은 버틸만 하니까 버틴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상황은 지금 그렇다. 근데 올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역별로 봐야 될 것 같다. 들리는 얘기로는 부분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들리긴 하더라. 예, 뭐 그 정도까지로 오늘 이 첫 블럭에 대한 얘기를 정리할게요. 거의 뭐 3개 얘기가 이어지네요. 자, 제가 어저께 세운상가 갔다 온 거 영상 올렸는데 보여드렸나요? 거기 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한 거겠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런 도시재생 백서 이런 책도 무료로 배포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세운 메이커시티, 그래서 세운상가 이야기들도 뭐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이 일하고 있는지 뭐 사진도 있고, 예,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하고 있는 창신숭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 가리봉 해제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 용산의 해방촌이라든가,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소식지나 이런 책자들 같은 것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LH에서 하는 거와 별개로 이제 해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이 없다는 거죠. 도시재생 사업하기 위한. 이제 자 보세요. 뭐 서울시는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일단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제 사업지 선정하는데 투기과열 지구는 안 한다 그래서 뭐 지금도 여전히 서울시도 해달라. 도시재생 사업이 투기를 막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주장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이제 간혹 나오고 하는데, 이제 일단 서울시도 국토부에서 안 해준다라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시비로 SH공사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사업지 239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희망지 사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서울시가 시비로 한다 그래서 봤더니 자치구당 최대 2개소 내외로 사업지를 선정해 지역당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3,500만 원의 사업지를. 좀 너무, 이 3,50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힘이 빠지는, 예. 이게, 어제 제가 세운상가 갔다 온 영상을 찍어 올린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되게 많이 좋다라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의 모델이냐, 그러니까 역시 뭐 이런, 좀 아쉬워하시는 목소리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이미 답을 내린 상태에서 판단하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예, 뭐 지켜본다. 그리고 사실 뭐 어쨌거나 많은 재원을 들여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헛돈이 아니길 되게 희망하는 쪽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랑은 또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선순환의 모델이 돼서 사람들이 지금 유도하고 있는 방향대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시 오고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모델이 될지, 진짜 헛돈 쓰는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헛돈 쓰는 일이 되라,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자, 어저께 그리고 오늘 제일 빅뉴스입니다, 이게 사실. 근데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약간 아쉽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타이틀로 올려도 이제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뉴스가 메인 토픽인데, 투기과열지구 10년 소유, 5년 거주 1주택자, 조합원 양도 가능할 뜻인데,
이제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수 금지 규정이 생깁니다. 양수받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이제 부동산 대책의 2003년, 4년 그때 이제 포함돼가지고 이제 2005년인가 입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개인 간의 거래는 허용하지만 조합원이 될 수 없게끔 한다는 거는 사실 뭐 이거는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 결국 거래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굉장히 사유재산의 어떤 이 부분을 제한하는 규정이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법 취지 자체가 투기를 막고 투기 과열지구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받아들여라 라고 해서 이제 도입한 그런 입법인 건데 예외 규정은 그게 이제 요번에 투기 과열지구가 새로 지정이 되면서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근데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 지정됐으니까 다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 지위가 안 되게끔 이제 부활을 했는데 좀 유예 규정을 두자. 모든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양도를 못하게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정치권에서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10년 소유하고 10년 이상, 그러니까 양도인들 중에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그 집에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투기 목적으로 이 재건축 아파트를 오래 가진 거라고 볼 수는 없으니 그냥 좀 팔 수 있게끔 해주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정확한 건 이제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은 그래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재건축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관련 없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에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실소유자는 분양권 양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 라는 조항이 삽입됐다 그래요. 그럼 이제 시행령에서 10년 5년이든 뭐 10년 보유만이든 어떤 이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는 그리고 이 사람이 1주택인 경우에는 뭐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실수요자로 봐준다. 뭐 이런 등의 내용이 이제 시행령으로 그때그때 정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지금 일단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대로 뭐 갈지는 나중에 이제 입법되는 걸 좀 정확하게 보면 그때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분양권을 양도를 금지하고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5년간 제한하는 등 파리 대책에서 발표된 재건축 재개발 규제는 원안대로 통과됐다라고 해요. 이 내용은 나중에 정확하게 이제 법이 나오면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리스트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오늘부터 2년 24회 이상으로 강화. 1순위 요건 자체가 이제 강화됐다는 얘기인데요. 뭐 1순위 청약 접수할 때 1순위 넘는 거 자체도 이제 되게 강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거의 앞으로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이제 가점 비중 85제곱미터 이하 가점 비중도 높아져서, 그리고 지금도 뭐 추첨제 비율이 워낙 작아서 1순위 통장이라고 넣는다고 해서 소위 이런 거 막통이라고 했거든요. 가점 되지 않아서 그냥 막 넣어가지고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 청약 경쟁률만 높여주는 그런 통장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점제가 100%가 된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100% 되면서 1순위 통장들이 많이 이제 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가점이 어차피 안 되니까. 한편으로는 일단 그 1순위 자체도 24회 이상으로 2년 24회 이상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뭐 청약 통장 1순위 를 넣고 싶어도 못 넣게 되는, 이제 가입 기간이 안 돼서 못 넣게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나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청약 통장 접수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 내용들을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약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시면 분양 상담하시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내가 1순위 넣을 수 있는가, 선발은 어떻게, 가점제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보통은 다 보시고 꼭꼭 챙기시라고, 청약통장 가입하신지,
2년 안 넘으셨으면 1순위 아니니까 주의해서 청약하셔라. 예, 그 말씀 좀 덧붙이고 싶어서 마지막 기사로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